어느 날 문득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는 순간이 찾아온다. 그때 우리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왜 그토록 아파했을까? 왜 그렇게 절망했을까? 당시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그 순간들이 지금 보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마치 흩어진 퍼즐 조각들이 어느새 제자리를 찾아 하나의 그림을 완성한 것처럼 인생이란 가까이서 보면 혼란스럽기만 한 점들의 집합이지만 멀리서 보면 놀라울 만큼 정교한 하나의 흐름이다. 오늘 그 비밀을 풀어보려 한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는 이 철학 채널이 계속 자라는 큰 힘이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디에서 이 영상을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소통해 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선다. 그 순간마다 최선이라 믿었던 결정을 내리지만 정작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된다. 어떤 이는 젊은 시절 꿈꾸던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 좌절했고, 어떤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세상이 끝난 것처럼 괴로워했다. 또 어떤 이는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책망했다. 그 순간들은 분명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눈앞이 캄캄했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된다. 과거를 돌아볼 때 그토록 끔찍했던 순간들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들어가지 못했던 그 직장 대신 선택한 길에서 진짜 자신을 발견했고, 헤어진 연인 덕분에 더 나은 사람을 만났으며, 사업 실패 이후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당시엔 아무 의미 없는 상처로만 보였던 경험들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 모두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노력이 아니다. 실제로 인생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은 앞으로 살아가되 뒤돌아봐야만 이해할 수 있다고.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그 순간엔 독립적이고 우연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서사를 만들어낸다. 마치 별자리처럼 흩어져 있는 별들이 선으로 이어지면서 비로소 어떤 형상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 젊은 시절에는 이런 관점을 가지기 어렵다. 눈앞의 문제가 너무 크고 급박하기 때문이다. 당장 내일 먹고 살 걱정, 다음 달 집세 걱정, 상사에게 받은 질책, 친구의 배신, 가족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삶 전체를 뒤덮는다. 숲을 보기는커녕 코앞에 나무 한 그루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간다. 그러다 어느 순간 넘어지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껴진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다.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는 35살에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10년을 바쳐 일한 곳이었다. 그는 밤마다 술을 마시며 자신의 무능함을 탓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동료들은 모두 승진하는데 나는 왜 이 꼴인가? 그는 자신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확신했다.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그때 그가 본 세상은 온통 어둠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일어서야 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작은 회사에 들어갔다. 연봉은 전보다 낮았고 규모도 작았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다. 큰 회사에서는 할 수 없었던 다양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 기획도 하고, 영업도 하고, 마케팅도 배웠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여러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 그는 45살이 되었을 때 작은 스타트업을 창업했다. 큰 회사에서 배운 전문성과 작은 회사에서 익힌 유연함이 합쳐져 그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다. 어느 날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생각했다. 만약 35살에 해고당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그 회사에 계속 남아 평범한 직원으로 살았을 것이다. 해고는 그에게 재앙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으로 향하는 문이었던 것이다. 이런 일은 비단 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한다.
실현 후에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낙방 후에 진짜 길을 발견하며 병을 앓은 후에 삶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인생에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어떤 질서가 숨어 있는 것일까? 노년에 이르면 달라진다. 더 이상 코앞의 위기에 몰두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비로소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마치 산을 오를 때는 가파른 경사와 험한 바위만 보이지만 정상에 올라서면 자신이 걸어온 길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것과 같다. 그제야 알게 된다. 저기서 넘어졌던 것도, 여기서 길을 잃었던 것도 모두 이 정상에 오르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만약 그 길을 피해갔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어떤 노인은 회고록에 이렇게 적었다. 젊었을 때는 매 순간이 혼란스러웠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80평생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맞물려 있었다. 25에 겪은 시련이 없었다면 30에 만난 아내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40에 겪은 사업 실패가 없었다면 신에 찾은 진짜 천직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점이 선으로 이어져 결국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만들어냈다고. 이것이 바로 거리감이 주는 지혜다. 가까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멀어지면 선명해진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한가운데 있을 때는 혼란스럽기만 하지만 충분히 멀어지고 나면 그 속에 숨어 있던 질서가 드러난다. 우리가 겪은 모든 낙오와 실패, 예상치 못한 이별과 좌절은 그 순간엔 의미 없는 얼룩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 뒤돌아보면 그 얼룩들이 묘하게 이어져 하나의 방향을 만들어 왔음을 알게 된다.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있다. 한 여성은 20대 내내 화가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재능이 부족했다. 미술대학 입시에서 3번 연속 떨어졌고 결국 포기하고 평범한 직장에 들어갔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의 꿈을 잃은 것에 대해 후회했다. 하지만 40대가 되었을 때 그녀는 우연히 미술 치료라는 분야를 알게 되었다. 그림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진짜 원했던 것은 화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통해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만약 20대의 화가가 되었다면 지금의 이 길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혼란 속에 있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당신은 지금 그림의 한가운데 서 있기 때문이다. 아직 전체를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언젠가 충분히 멀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 당신은 지금 이 순간조차도 결국 어딘가로 향하는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인생은 난해한 점들의 무더기가 아니라 의외로 질서 있는 한 장의 그림이다. 그 그림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한다.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길로 가지 않았더라면 지금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특히 실패의 순간들은 지우고 싶은 기억으로 남는다. 시험에 떨어진 날, 사업이 망한 날,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절당한 날. 그런 날들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왜 그런 일을 겪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 깨닫게 된다. 그 실패들이 사실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다는 것을.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는 28살에 공무원 시험에 도전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역시 그런 삶을 원했다. 그는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했다. 친구들의 모임도 거절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오직 시험에만 매달렸다. 하지만 결과는 불합격이었다. 단 몇 점 차이로 떨어졌다. 그는 무너졌다. 2년이라는 시간이 모두 헛되이 사라진 것 같았다. 주변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견디기 힘들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민간 기업에 취직했다. 처음엔 자신이 2등 시민이 된 것 같았다. 공무원이 되지 못한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힌 것 같았다. 하지만 회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는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다. 일이 재미있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교과서만 들여다보던 시절과 달리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사람들과 협업하며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흥미로웠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안정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실은 창조적인 일을 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35살이 되었을 때 그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어 있었다. 만약 28살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지금쯤 어느 관공서에서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며 살고 있었을 것이다. 안정적이지만 무료한 삶. 그는 깨달았다. 공무원 시험 낙방은 실패가 아니라 자신의 진짜 적성을 발견하게 해준 전환점이었다는 것을. 이런 경험은 비단 직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 여성은 20대 후반에 5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그녀는 그와 결혼할 줄 알았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예상했다. 하지만 남자는 갑자기 이별을 통보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다. 그저 마음이 변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5년이라는 시간, 그와 함께 꿈꾸던 미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녀는 몇 달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렀다. 그녀는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32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처음엔 조심스러웠다. 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웠다. 하지만 새로운 남자는 전 남자친구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그녀의 말을 경청했고 감정을 존중했으며 함께 미래를 계획하는 것을 즐거워했다. 그녀는 결혼했고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다. 어느 날 그녀는 생각했다. 만약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았다면 지금의 남편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 이별은 고통스러웠지만 더 나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던 것이다. 실패는 단순히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 존재한다. 어떤 이는 사업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우고 어떤 이는 입시 실패를 통해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발견하며 어떤 이는 관계의 실패를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만약 모든 것이 처음부터 순조롭게 풀렸다면 우리는 성장할 기회를 놓쳤을 것이다. 실패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한 피연이다. 한 사업가의 이야기가 있다. 그는 30살에 작은 식당을 열었다. 모든 돈을 투자했다. 처음 몇 달은 손님이 제법 왔다. 하지만 반년이 지나자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다.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는 버티려 했지만 결국 1년 만에 문을 닫아야 했다. 빚만 잔뜩 남았다. 그는 자신이 무능하다고 생각했다. 사업 감각이 없다고 자책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빚을 갚기 위해 다시 취직했다. 그리고 일하는 동안 그는 자신의 실패를 분석했다. 왜 식당이 망했을까? 음식 맛의 문제가 아니었다. 위치 선정의 문제도 아니었다. 진짜 문제는 마케팅이었다. 그는 손님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몰랐던 것이다. 그는 마케팅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책도 읽고 강의도 들었다. 그리고 35살에 다시 도전했다. 이번에는 식당이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이었다. 그가 첫 번째 사업에서 배운 교훈을 모두 적용했다. 그리고 성공했다. 지금 그는 연 매출 수십억 원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말한다. 첫 번째 실패가 없었다면 지금의 성공도 없었을 것이라고. 실패는 그에게 가장 값진 교육이었다. 어떤 경영학 석사 학위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 실패를 통해 그는 진짜 사업이 무엇인지,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다. 만약 첫 번째 사업이 성공했다면 그는 아마도 작은 식당 주인으로 만족하며 살았을 것이다. 실패가 그를 더 큰 무대로 밀어낸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가장 지우고 싶었던 시절이 사실은 우리를 다음 단계로 밀어 올리기 위해 필요한 계단이었을지 모른다. 당시에는 우연한 사고라 생각했던 일들이 지나고 보면 내 성격을 단단하게 만들고 삶의 방향을 꺾어주는 전환점이 된다. 거절당한 일, 뒤늦게 찾아온 아픔, 뜻밖의 퇴사 같은 순간들조차 마치 누군가가
미리 배치해둔 장면처럼 이어져 있음을 노년이 되어서야 이해한다.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하나는 그 순간에 느끼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나중에 깨닫게 되는 의미이다. 대부분의 경우 두 번째 의미가 진짜 의미다. 실패의 순간에 우리는 그것을 재앙으로 받아들이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축복이었음을 깨닫는다. 중요한 것은 실패 자체가 아니라 실패 이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다. 실패를 받아들이고 거기서 배우는 사람은 결국 성장한다. 하지만 실패를 부정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같은 자리에 머문다. 인생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이 실패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 고통을 어떻게 의미로 바꿀 것인가? 이 경험을 통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씩 성숙해진다. 그리고 언젠가 깨닫는다. 실패는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한 필연이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를 정리할 때 어떤 부분은 남기고 어떤 부분은 지우고 싶어 한다. 자랑스러운 순간은 기억하고 부끄러운 순간은 잊고 싶어 한다. 성공의 기억은 소중히 간직하지만 실수와 방황의 시간은 없었던 일로 만들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인생을 충분히 살아본 사람들은 알게 된다. 버리고 싶었던 그 순간들조차 사실은 지금의 자신을 만든 소중한 재료였다는 것을. 완성된 그림에서 어떤 색도 불필요하지 않듯이 우리 삶에서도 버릴 경험은 단 하나도 없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녀는 20대 초반에 방황했다. 대학을 중퇴하고 이 일 저 일을 전전했다. 카페 아르바이트도 했고 옷가게 점원도 했으며 심지어 전단지를 돌리기도 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걱정했다. 또래 친구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는데 그녀만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 자신도 불안했다.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는 걸까?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그녀는 많은 것을 배웠다. 카페에서 일하며 사람들을 관찰하는 법을 익혔고, 옷가게에서 일하며 고객의 취향을 파악하는 감각을 키웠으며, 거리에서 전단지를 돌리며 사람들의 반응을 직접 체험했다. 그 모든 경험이 그녀 안에 쌓였다. 26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다. 처음엔 혼자 모든 것을 했다. 상품을 고르고 사진을 찍고 글을 쓰고 고객 응대를 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모든 일이 자연스러웠다. 20대 초반에 했던 모든 아르바이트 경험이 지금 도움이 되고 있었다. 카페에서 배운 고객 서비스 마인드, 옷가게에서 익힌 상품 안목, 거리에서 체득한 마케팅 감각. 아무 쓸모없어 보였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지금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이다. 그녀의 쇼핑몰은 성공했다. 30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직원 10명을 둔 사장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따금 생각한다. 만약 20대 초반에 곧바로 대기업에 취직했다면 지금의 내가 있을까? 아마도 없었을 것이다. 방황의 시간이 그녀를 창업가로 만들어준 것이다. 또 다른 남성의 이야기가 있다. 그는 30대에 이혼했다. 결혼 생활은 5년밖에 지속되지 못했다. 아이는 없었다. 이혼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그는 자신이 결혼 생활에 실패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힌 것 같았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혼 사실을 알리는 것조차 부끄러웠다. 그는 몇 달 동안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조금씩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왜 결혼이 실패했을까? 처음엔 상대방의 잘못만 생각했다. 하지만 천천히 자신의 문제도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소통하는 법을 몰랐다. 상대방의 감정을 읽지 못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서툴렀다. 이혼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었다. 그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자기 개발 서적도 읽었다. 사람에 대해, 관계에 대해, 감정에 대해 공부했다. 38살에 그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첫 번째 결혼에서 배운 모든 것을 적용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했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으며
갈등이 생겼을 때 회피하지 않고 대화로 풀어나갔다. 재혼 생활은 성공적이었다. 지금 그는 45살이 되었고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는 말한다. 첫 번째 결혼에 실패가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라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그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고 진짜 관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이처럼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라 여겼던 순간, 부끄러워 숨고 싶었던 장면, 왜 그 길을 택했는지조차 이해 못했던 선택들. 나중에 돌아보면 그 어떤 조각도 버려진 채 남아있지 않다. 다소 굴곡지고 모양이 어설퍼도 모든 경험은 결국 적절한 자리를 찾아가 전체 삶의 구조를 완성한다. 한 예술가는 이렇게 말했다. 좋은 그림은 아름다운 색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어두운 색, 탁한 색, 심지어 실수로 튄 물감조차 그림의 일부가 된다고.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요소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밝은 순간만으로 인생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어두운 시간, 혼란스러운 시기, 심지어 후회스러운 선택까지도 모두 인생의 일부다. 그것들이 모여 우리라는 존재를 만든다. 평탄한 시간만으로는 깊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방황과 우회로 잠시 멈춰 있었던 시간들까지도 결국 지금의 나를 구성한 재료였다. 어떤 이는 20대의 백수로 지낸 시간이 자신에게 사색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30대에 겪은 건강 문제가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게 해주었다고 말하며, 어떤 이는 40대에 겪은 사업 실패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다고 말한다. 한 노인은 이렇게 회고했다. 젊었을 때는 자신의 삶에서 많은 부분을 지우고 싶었다고. 창피한 기억, 후회스러운 선택, 아픈 경험들. 하지만 70평생을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만약 그것들을 정말로 지울 수 있다면 지금의 자신도 사라질 것이라고. 왜냐하면 그것들이 바로 자신을 만든 재료이기 때문이다. 좋은 경험만 모아놓으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이 모두 섞여야 비로소 완전한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이 후회하는 과거가 있다면 그것을 너무 자책하지 말라. 그 시간도 당신의 일부다. 당신이 부끄러워하는 그 순간도 언젠가는 의미를 찾을 것이다. 없었으면 좋았을 조각이라 생각했던 경험조차 인생 전체를 볼 때는 꼭 필요한 색이었음을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인생에서 버릴 경험은 단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당신을 만드는 재료다. 젊음은 앞만 보고 뛰는 시기다. 당장 눈앞의 목표를 향해 전력 질주하느라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없다. 취업, 결혼, 내 집 마련, 승진, 자녀 교육. 하나를 이루면 다음 목표가 기다리고 그것을 이루면 또 다른 목표가 나타난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쫓아가는 시간. 그 와중에 우리는 전체 방향을 관찰할 틈이 없다. 마치 숲속을 달리는 사람처럼 나무들만 보일 뿐 숲 전체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속도가 느려지면서 비로소 우리는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본다. 그때 처음으로 보이는 것이 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의 전체 모습이다. 한 60대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는 젊은 시절 성공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했으며 밤낮 없이 일했다. 주말도 없었고 휴가도 반납했다. 그는 빠르게 승진했다. 30대에 과장이 되었고 40대에 부장이 되었으며 50대에 임원이 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었다. 가족과의 시간, 친구들과의 우정, 취미 생활, 건강. 그는 그것들을 희생의 대가라고 생각했다. 성공하려면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고 믿었다. 60살이 되어 은퇴했을 때 그는 처음으로 멈춰섰다. 더 이상 쫓아갈 목표가 없었다. 직함도 사라졌고 명함도 필요 없어졌다. 처음엔 허전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의 삶을 천천히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그제야 보였다. 그가 성공이라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면 그가 희생했다고 생각했던 것들,
가족과의 시간, 친구들과의 추억, 여유로운 순간들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젊었을 때는 목표, 지점만 보였지만 이제는 여정 전체가 보인다고. 이것이 바로 노년이 주는 거리감이라는 지혜다. 산을 오를 때는 앞만 보인다. 가파른 경사, 험한 바위, 미끄러운 흙길, 모든 것이 장애물로 보인다. 하지만 정상에 오르면 달라진다. 지금까지 올라온 길이 한눈에 들어온다. 그때서야 알 수 있다. 저기서 넘어졌던 것도, 여기서 길을 잃었던 것도 모두 이 정상에 오르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한때 막다른 길처럼 보이던 곳이 사실은 새로운 계곡으로 들어서는 입구였음을, 견디기 어려웠던 오르막이 결국 더 넓은 풍경을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한 70대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20대에는 1년이 길게 느껴졌다고. 하루하루가 중요했고 매 순간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30대에는 10년이 하나의 단위였다. 10년 후 내 모습을 그리며 살았다고. 40대에는 20년을 내다보기 시작했다. 노후를 준비하고 자녀의 미래를 계획했다. 하지만 70대가 되니 50년이 한눈에 들어온다고. 20대부터 70대까지의 모든 시간이 하나의 흐름으로 보인다고. 그 흐름 속에서 각 시기가 어떤 의미였는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명확히 보인다고. 그녀가 20대에 겪었던 시련은 30대에 만날 남편을 위한 준비였고, 30대에 겪었던 유산은 40대에 입양할 아이를 맞이하기 위한 과정이었으며, 50대에 겪었던 남편의 사업 실패는 60대에 발견할 진짜 행복의 의미를 위한 전환점이었다. 모든 것이 이어져 있었다. 당시에는 각각이 독립적인 사건처럼 보였지만 지금 보니 정교하게 짜인 하나의 이야기였다. 이것이 거리감이 주는 통찰이다. 젊음은 근시안적이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젊은이는 아직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못했다. 삶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체를 볼 수 없다. 마치 거대한 벽화 앞에 바짝 붙어 서 있는 사람처럼 몇 개의 붓터치만 보일 뿐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노년은 그 벽화로부터 충분히 물러난 위치다. 그 거리에서야 비로소 전체 그림이 드러난다. 한 80대 노인은 이런 비유를 들었다. 인생은 자수를 놓는 것과 같다고. 젊을 때는 자수의 뒷면을 보며 바늘을 꽂는다. 실이 엉키고 매듭이 지저분하고 방향을 알 수 없다. 하지만 다 완성하고 나서 뒤집으면 앞면에는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어 있다. 엉킨 실도 지저분한 매듭도 모두 그림을 만들기 위해 필요했던 과정이었다는 것을 그때 깨닫는다. 세월이 주는 거리감은 단순한 나이의 누적이 아니다. 삶을 통째로 바라볼 수 있는 위치의 변화다. 젊었을 때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집중했다면 나이 들어서는 숲 전체를 조망한다. 젊었을 때는 한 음표 한 음표를 연주하느라 바빴다면 나이 들어서는 전체 곡의 선율을 듣는다. 이 관점의 전환이야말로 노년이 가진 가장 큰 선물이다. 물론 모든 노인이 이런 지혜를 얻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나이만 먹었을 뿐 여전히 코앞의 일에 매달린다. 과거를 원망하고 현재를 불평하며 미래를 두려워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나이 든 사람들, 세월의 의미를 이해한 사람들은 다르다. 그들은 평온하다. 과거를 받아들이고 현재를 즐기며 미래를 담담히 기다린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것을. 혼란스러워 보이던 순간들도 결국 하나의 질서 속에 있었다는 것을. 한 노년 철학자는 이렇게 썼다. 젊음은 질문의 시기이고 노년은 답의 시기라고. 젊을 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묻는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더 이상 묻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답을 알기 때문이다. 그 답은 책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경험하고 나서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인생의 흐름을 이해한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이 젊고 혼란스럽다면 조급해하지 말라. 아직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못했을 뿐이다. 언젠가 당신도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 당신은 지금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점이 선으로 이어지고
모든 선이 그림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그것이 바로 노년이 주는 거리감이라는 지혜다. 인생의 전반부는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시간이다. 꿈을 쫓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시행한다. 잘못된 것은 고치고, 부족한 것은 채우며, 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해 나간다. 하지만 인생 후반부는 다르다. 더 이상 그림을 수정하려는 때가 아니다. 이미 쌓여온 조각들이 서로 맞물리며 하나의 완성된 형상을 드러내는 시기다. 젊을 때는 인생을 만들어가지만 늙어서는 인생을 받아들인다. 이것이 노년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수정이 아니라 수용, 변화가 아니라 인정, 저항이 아니라 화해. 한 70대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는 평생 후회와 함께 살았다. 20대에 내린 잘못된 선택, 30대에 놓친 기회, 40대에 저지른 실수. 그는 늘 생각했다.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지금은 더 나았을 거라고. 그는 과거를 바꾸려 애썼다. 물론 과거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과거를 다시 쓰고 있었다. 만약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만약 저때 저렇게 했더라면, 이런 생각이 그를 괴롭혔다. 60대 후반이 되어서야 그는 깨달았다. 과거를 바꾸려는 노력이 현재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일어나지 않은 가능성에 집착하느라 실제로 일어난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결심했다. 이제 그만 과거와 싸우는 것을 멈추자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고. 20대의 그 선택도, 30대의 그 놓친 기회도, 40대의 그 실수도 모두 자신의 일부라고 인정하자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과거를 받아들이자 평온이 찾아왔다. 수십 년 동안 짊어지고 다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그는 비로소 지금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과거를 원망하는 대신 그 과거가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다. 후회는 감사로 바뀌었고 원망은 이해로 바뀌었으며 고통은 성숙으로 바뀌었다. 그는 말했다. 70년을 살아 처음으로 평화를 느낀다고. 이것이 수용의 힘이다. 수용은 체념이 아니다. 포기도 아니다. 수용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용기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성공도 실패도, 기쁨도 슬픔도 모두 내 인생의 일부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젊을 때는 이것이 어렵다. 아직 바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실제로 젊을 때는 바꿀 수 있는 것이 많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다르다. 대부분의 것이 이미 정해졌다. 그래서 노년의 과제는 변화가 아니라 수용이다. 한 80대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60대까지는 계속 자신을 개선하려 했다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 했고, 더 건강해지려 했으며, 더 현명해지려 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서 깨달았다고. 이미 자신은 완성되었다는 것을. 더 이상 무언가를 추가하거나 빼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금의 자신이 바로 평생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그 깨달음이 그녀에게 자유를 주었다. 더 이상 누군가가 되려 애쓰지 않아도 되었다. 이미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완성된 그림은 누가 대신 그려준 것이 아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날이 만든 유일한 작품이다. 20대의 열정도, 30대의 고민도, 40대의 좌절도, 50대의 성취도, 60대의 반성도 모두 한 점 한 점 찍어서 만든 그림이다. 그 그림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 어떤 부분은 너무 어둡고, 어떤 부분은 너무 밝으며, 어떤 부분은 흐릿하고, 어떤 부분은 지나치게 선명하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당신의 그림이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림이다. 한 노년 화가는 이런 말을 남겼다. 젊은 화가들은 완벽한 그림을 그리려 한다고. 한 점의 흠도 없는 작품을 만들려 한다고. 하지만 나이 든 화가는 안다고. 완벽한 그림은 없다는 것을. 오히려 불완전함 속에 진짜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삐뚤어진 선도, 번진 물감도, 의도하지 않은 얼룩도 모두 그림의 일부가 되어 독특한 느낌을 만들어낸다고. 인생도 마찬가지다. 완벽한 인생은 없다. 하지만 불완전한 인생 속에 진짜 의미가 있다. 뒤돌아본 삶에서 빛과 어둠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에게 말할 수 있다. 수고했다고, 참 치열하고 아름답게 살아냈다고. 이 말은 자기 연민이 아니다. 자기 정당화도 아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기 인정이다. 평생을 살아온 자신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축하다. 당신은 해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다.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때마다 일어섰다. 때로는 길을 잃었지만 결국 여기까지 왔다. 어떤 노인은 자신의 묘비명을 미리 써두었다고 한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여기 불완전하지만 진실했던 한 사람이 잠들다. 그는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정직했다. 그는 모든 답을 알지 못했지만 계속 물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평화를 찾았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산 인생이다. 인생 후반부에 이르면 우리는 깨닫는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이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는가라는 것을. 중요한 것은 얼마나 완벽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용감했는가라는 것을.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성공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았는가라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우리 삶 속에 새겨져 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을 읽어내기만 하면 된다. 수용의 시간이 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더 이상 과거와 싸울 필요가 없고 미래를 걱정할 필요도 없다. 현재에 온전히 존재할 수 있다. 지나온 시간을 후회하는 대신 감사하고 다가올 시간을 두려워하는 대신 담담히 맞이한다. 이것이 노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다. 투쟁에서 평화로, 집착에서 자유로, 분열에서 통합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당신의 인생도 언젠가 이 지점에 이를 것이다. 그때 당신은 뒤돌아보며 말할 것이다. 참 멀리 왔다고. 힘들었지만 의미 있었다고. 불완전했지만 아름다웠다고.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진정한 평온을 경험할 것이다. 인생은 결국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였다는 것을, 모든 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버릴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순간이라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가 구독자님의 삶을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클로리는 AI이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